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덥죠? 예, 덥습니다. 속보 말씀드립니다. 태풍 위기경보 최고 단계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중대본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아유 태풍 오네요. 걱정됩니다. 최영두 의원님은 태풍 올 때마다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더구나 태풍이 지금 남해안으로 상륙하고 지금 현재는 통영 쪽으로 지금 관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통영이면은 우리보다는 남해안 쪽으로 보자면은 중간점에 해당하고 네네. 그런데 한반도 중간을 수직으로 지금 관통한다 이런 얘기 있어요.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총 지금 저 비상을 걸고 네. 다 대비를 하고 지금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예. 또 중앙정부나 모두 총 비상 대기 상태 같습니다. 비상 대비입니다. 좀 잘 대비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태풍 잘 보내야 되는데요. 수해 때도 그렇고요. 이번 잼버리 때도 그렇고 지자체, 정부 아이고 이거 뭘 하고 있나 걱정하는 사람들 국민 불안이 좀 커졌어요. 재난 재해를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하는 것이 국가의 제일 책무이시죠. 예. 근데 지금 폭우 대비도 제대로 안 돼서 수많은 사상자가 또 발생했고요. 또 폭염도 마찬가지로 와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고 지금 태풍이 밀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요일이면 이제 한반도로 완전히 이제 상륙하게 되는 건데 네. 지금 정부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해서 대응 태세 위주 안전관리 상태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저 지방자치단체 예. 지난번에 제가 태풍 때 폭우 때 확인해 보니까 우리 경찰하고 전체 49개 기관 병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 큰 병원들하고 재난통신망 터치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난에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유관 기관들끼리서 협력하고 빨리 대비하고 출동하고 할 수 있는 대체가 갖춰져 있는데 이걸 지금 풀로 정말 가동해야 되고 지금부터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상황실이 예. 군경 그리고 관이 다 합동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운영 체제를 가지고서 정말 빈틈없이 막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막고 네.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화하는 노력이 정말 절실합니다. 수해 때 국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한 것이 이제 천재이변 아닙니까? 네. 예전에도 우리 정치에 있어서의 제1원이라고 하거든요. 천재이변에 얼만큼 대응을 잘 하느냐. 그것이 국가 통치 리더십을 잘 확보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봐서는 우리나라 대응 체계가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수해 있거든요. 때 그리고 나서 충북도 좀 저는 한 말씀 더 드리는 게 뭐냐면 수해가 이렇게 온다고 하면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들도 다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지금 보면 아니래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가 관료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상당히 안일하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서 자리 비우고 어디 가 있고 그다음에 그 대응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만큼 수해 피해 나는 것을 그리고 또 책임지지 않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해 때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 네. 대응 매우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 잼버리 때 김관영 전북도지사 대응 매우 아쉽습니다. 그런데요, 잼버리 주무부서라고 하는 여성가족부, 뭐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다 조금 왜 이토록 이렇게 무능했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최영두 의원님. 지금 이건 무슨 잼버리를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좀 마쳐야겠고 네. 외국 손님을 모셔놓고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예, 정말로 큰 결례이뿐 아니라 큰 결례죠. 무엇보다도 큰 결례고 또 우리 국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발생된 문제는 빨리 복구를 하고 빨리 수습을 해서 예. 아주 그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는 게 제일 그렇죠. 중요한 것 같고 네. 그게 끝나고 나면은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오래전에 애고된 사안을 이렇게 무방비로 해서 뻔히 그냥 사실은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방송에서 벌써 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병추 깔대구라고 그러거든요. 해안지대 이 매립지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해충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그 비가 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땡볕에 어떻게 할 것이냐 기록적 폭염인데 그런 문제들이 숱하게 제기됐는데 그게 왜 지금 방치돼 와서 결국 이런 사태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는 예산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뭐 평창올림픽이 됐든 국가 주요 행사에 대해서 세계 표본 모델이 됐어요. 왜 아주 잘 그러냐면요. 치렀죠. 이게 왜 잘 됐냐. 사전 점검 회의, 과정 관리, 문제가 봤을 때 후발적 조치 이게 다 잘 됐어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잘 해왔는데 그 컨트롤 타워가 어디에서 했냐면 국제 행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과거에 청와대라든가 이런 팀들이 하나 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부처를 관할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총리실 산하에 이런 국가 주요 행사를 하는 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국가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한 1년 3개월 동안 됐는데 이 잼버리 행사에 대해서 한 1년 전부터 아니 이미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전 점검회의와 과정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전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제가 볼 때 뭐 여기 잼버리 장소를 새만금을 했냐 이 논란을 떠나서 해충 문제라든가 물 문제라든가 보건 의료 문제 청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지적이 됐던 문제인데 이게 하나도 안 됐다라는 게 얼만큼 사전 준비 단계가 제대로 안 됐는지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이제 4박 5일 남았는데 네.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있어서도 정말 국가에서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 국민들은요. 부산 엑스포 우리가 지금 지금 매우 노력하고 있는데 이 잼버리 행사 때문에 좀 차질을 빚는 거 아닌가 걱정합니다. 걱정할 만하죠. 그래서 지금 일단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매우 중요하고 네. 지금 잼버리하고는 이제 약간 좀 시스템이 다릅니다. 잼버리 이게 보니까 도대체 공동 주체라고 하는 나중에 뭐 다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탓할 문제가 아니죠. 뭐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이 문제는 잘 마치고 네. 마무리 잘하고 마침 또 마무리 잘해야죠. 태풍까지 북상하는 바람에 네. 자칫하면 저 벌판에서 더구나 바로 해변가의 매립지에서 태풍이 불어설 경우에 더 큰 참사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불가피한 철수로 보입니다. 네, 철수로 보이기 때문에 철수를 마쳤습니다. 예, 안전을 위해서 일단 된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 마지막으로 그 국가가 대응하는 능력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이 부산 엑스포는 부산 엑스포로 별도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이건 사실은 우리뿐 아니라 이태리 지금 사우디 그게 뭐 3파전 아니겠습니까? 이 3파전의 향배도 관련돼 있어서 바로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구나 부산 엑스포의 경우에는 지금 부산시하고 투탑 체제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좀 약간 상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너무 공동 주체, 그러니까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데 책임 분산된 것이 오히려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시스템이 되는 게 문제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은 그런데 여가부가 다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지금 여가부 존폐까지 나오고 여가부한테 이렇게 책임을 지우는 것처럼 보여져서요. 그게 또 아니 이제 뭐냐면 이제 희생양을 하나 만들려고 하겠죠. 당연히. 이제 철저한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누군가의 어떤 책임의 문제도 있겠고 예산의 집행 문제가 있겠고 이렇게까지 온 거에 대한 것은 추후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면피하기 위해서 또 희생양을 삼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재난이든 행사든 안전관리든 이것들이 계속 왜 되풀이 반복됩니까? 우리는 보통 한두 사람의 희생양을 찾고 대개는 컨트롤 타워 운운하면서 이제 대통령이나 그 사람을 공격해서 그걸 무슨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도 난 이게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된다 보거든요. 여기는 근데 전북도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을 그렇죠. 테고, 예, 다음에 또 이 스카우트 주체, 스카우트라는 세계 스카우트 인명이 있고 행사 주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있고 한데 여가부의 문제는 저는 다 그걸 보고서 의아한 게 아니 여가부가 그 규모가 작은 부처가 이런 국제 대회를 어떻게 여성 회의도 아닙니다. 여성 네. 행사도 아닙니다. 그나마 청소년 행사에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가족이라고. 여가부가 감당할 수 있는 국제 대회가 아닌데 그걸 여가부 맡았냐는 부터 의아심 부터 들었습니다. 네. 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요 성일정 국민의힘 의원 당 중진이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자
잼버리에 BTS 이렇게 BTS 공연 열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도 의원님? 원래 지금 아마 잼버리에서 이번에 굉장히 기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에는 우리 뭐 언론에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K-팝이라든가 네. K-푸드라든가 또 한류에 대한 관심이 그렇죠.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도 사실은 그 행사 기간 중에 예상되었던 K-팝 공연이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K-팝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그 청년들이 잼버리 때 모인 청년들이 우리 K-팝의 그 인기와 또 K-팝을 통해서 어떤 큰 국제적인 그 공감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걸 위해서라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BTS가 못하는 이유는 이제 BTS의 멤버 중 하나가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근데 그건 한번 더구나 우리 성일종 의원이 이제 국방위원을 했죠. 국방위원을 했기 때문에 국방위에 이건 그 좀 특별한 경우니까 국가의 큰 사실은 국기에 걸려 있는 문제고 하니까 만일 그 BTS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우리 잼버리에 좀 지친 우리 세계 청소년들이 큰 힘을 받을 수가 있겠죠. 아, 근데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K-팝 콘서트 마지막 하이라이트겠죠. 그런데 잼버리가 잘 완성된 가운데에서 하이라이트 이제 K-팝 콘서트가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의 이제 운영 미숙이라든가 잘못된 점들을 BTS를 초대를 해서 한 방에 이것을 회복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는데 네. 최 의원님 BTS 있잖아요. 콘서트 일정을 잡으려면 몇 년간의 스케줄을 잡는 겁니다. 1시간 패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BTS 팬들은 전 세계 팬들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국가의 잼버리 행사가 이렇게 망쳤는데 이것을 대타로서 BTS 불러서 행사 치르자. 이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 이거예요. 이미 국제적인 이 그룹의 위상에 맞게 거기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초대를 해야지. 동네 콩쿠르도 아니고요. 이 BTS를 어느 날 갑자기 초대해서 공연한다? 이거 실시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절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만약에 초대를 하고 싶다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내부적으로 살 하나하나 만들어서 숙성해서 다 결정된 다음에 이게 발표를 해야지 누구 뭐 그냥 어떤 가수 초대하듯이 그냥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뭐 BTS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국제적인 BTS가 이제 팬들에게는 이 명예롭지 않다는 전체적으로 공연할 수가 없게 일정이 없죠. 아예 BTS가 지금 이제 지금 개별로 활동하지 두 멤버는 지금 군대가 합체된 있어요. 합체 상태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가장 큰 업무인 병역 업무 때문에 네, 가 네.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지금 우리 국가가 지금 큰 행사를 치르면서 그 BTS 이 병사 지금 가 있는 두 사람의 멤버가 온다면 합체된 공연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텐데 네. 그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국방부라는 의무를 하는데 이 사실 좀 국가적인 좀 상황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도. 그럴까요? 아니 예. 국가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다 스케줄이 있고 네. 거기 BTS가 활동에 어떤 범주가 있고 영역이 있고 대상이 있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콘서트 개념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BTS가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인 가수 그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근데 지금 BTS가 합체된 그 상태로 제가 공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병역 이 의무를 두 사람이 하고 있기 잼버리에 대한 때문에.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BTS를 되면 불러들이는 좋죠. 것은 뭐 박 의원님은 뭐 제가 지금 안 되길 바라는 것처럼 아니 안 되길 얘기하십니까? 바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더라도 이렇게 무슨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툭툭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방위원이 국방부에 그럼 그게 가능하냐고 지금 물어봤어요? 질의해 보는 것이죠. BTS가 모란봉 BTS 악단인가 팬들이 이런 과연 얘기까지 일부분을 나왔는데요. 수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어찌 될는지 좀 볼게요. 네. 자, 신평 변호사가요.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살생부까지 국민의힘에서 총선 위기설이 돕니까? 하태경 의원은 그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선거가 되면은 이런저런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돌고 뭐 그렇긴 해요. 검사 공천설이니 또 뭐 우리 박 의원도 나 놀리듯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게 그런데 아니 뭐 검사가 뭐 하니 그건 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느 저 현수막 보니까 민주당 쪽 현수막 보니까 무슨 뭐
이 검사 독재한다고 하는데 아니 실제로 그 정권 초기 1년 동안 구속영장 발부하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한 건수를 치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년은 문재인 정부의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무슨 검사 독재니 뭐니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말 만들기 좋아하고 또 뭐 이런 호사가들의 이런 또 그리고 또 뭘 그걸 통해서 좀 약간 이관계도 쓰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 뭐 명단을 봤어요. 보니까 그냥 누구나 그동안 언론에 났던 걸 쫙 모아서 예. 했던 것 같고 지금 그런 걸 당해서 그렇게 하지 않죠. 하면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지금 당협 감사 같은 걸 하거든요. 당협이 당원협의회가 조직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시민들하고 유권자들하고 잘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이제 결정할 문제고 또 공천 기준이 있으니까 그게 할 문제지 지금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쯤이 되니까 괜히 명단 돌리고 명단하고 하는데 그 전혀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정치에서 이제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권력을 창출하고 나서 집권한 이후에 그 대통령과 그 주변은 그 대통령 중심의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성공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YS나 DJ는 기존에 자기의 정치 세력들이 있었고요. 네.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는데 삼김 정치 이후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뭐냐면 개인의 정치적 리더십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는 상당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공하기 좀 어려운 거고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분히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과 업적에 기반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행 단계도 어렵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주변에 있는 정치 세력이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세력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리더십에 의한 업적과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주변 세력의 탄탄한 정치 세력의 입지가 있을 경우에 이제 가능한 건데 지금 이제 심평 변호사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하나가 뭐냐면 검사들의 집단화에 의해서 정당 창당의 세력으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정치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정치권의 인사가 아닌 홀로 검사 출신에 의해서 이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 세력은 이제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정치 세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다음 총선을 바라보고 이 총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퇴임 이후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대통령은. 그런데요. 그래서 그 세력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예. 민주당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용산 눈치만 본다. 이미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 국민의힘을 완벽하게 장악한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정당을 구분할 때 네. 대통령이 있는 정당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정당 이 두 가지로 나누고 또 하나가 뭐냐면 네. 공천권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따져요. 매우 중요한 공천권을 내용이죠. 한번 행사하고 나면은 네. 그 이후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 대통령을 따르지를 않아요. 네. 그거를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은 공천권이 아마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조아리고 엎드리고 굴복하는 모습으로서 윤 대통령을 따르지만 네. 총선 이후에 공천권 행사된 이후에는 다음 대통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 입장에 자기 정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걱정할 수 있는 것이죠. 최영도 의원님. 한국 정치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또 우리 당은 지금 지난 몇 년간의 이 여러 가지 앞뒤 맞지 않은 이 글로 해서 국가 재정을 거의 파탄적으로 만들고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네. 국가적으로 여기다가 더구나 국내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정상화하고 그 하긴데 모든 걸 다 집중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정당 내부의 권력 그 게임 같은 것이 언제나 있어 왔지만 우리 당은 적어도 민주당처럼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은 게 이제 2016년도에 선거를 돌이켜 보면 네. 김무성 대표 당 체제에서 그 당시에 180석 내기 200석 내기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사실 진박 논쟁이 일어나면서 실제 이 집권당이 참패했죠. 이제 참패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우리 당도 마찬가지인 네. 거예요. 예를 들면 2012년 총선에서는 우리가 또 상당히 우위에 점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도 또 그렇지가 못했던 거죠. 야당인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의 말기인데
우리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또 그런 결과도 좀 있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지금 또 네. 선거에서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그러니까 되고요. 지금 선거를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집권한 이후에 예. 박영선 서울시장 이제 보궐선거할 때 패배했고 대선 패배했고 지방선거 패배하고 계속 패배한 네.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민주당은 수세 국면에 열세 국면에 있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은 공세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데요, 거죠. 민주당은 혁신 안 하면 죽는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혁신이 안 되고 있다. 혁신위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그건 나오는 건데 이제 네. 보통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네. 때가 돼야 되는 거고요. 뭐 이제 총선에 임박했을 때 그 과정들이 이제 폭발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전 단계에서 그 과정들이 있었지만 네. 좀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민주당은요, 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얘기만 하고요. 그 두 분한테 너무 기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 돈봉투 지금 수사 과정에서 전 민주당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연루 의원들 얘기가 나오고요. 10월에 8월, 9월에 이재명 대표 영장설, 소환설 계속 나옵니다. 혹독한 가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안민석 의원은 얘기하는데 민주당 어떻습니까? 이미 혹독한 시절을 계속 겪고 있고 예. 혹한기를 계속 민주당이 이제 밟고 있는 거죠.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은 네. 혹한기의 연속이거든요. 예. 그것을 이제 터닝 포인트를 언제 잡느냐의 부분인데 네. 지금 윤석열 정권 이제 검찰의 수사가 분명히 이어지는 거고 이어질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검찰의 어떤 수사가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그 수사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계속 그것을 보도됩니다. 또 언론에서 보도하고 예. 그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더 씌우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민주당의 와해 작전으로 지금 들어갔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계속 조장해 왔던 거 아닙니까?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장동 갔다가 무슨 백현동 갔다가 성남 FC 갔다가 그다음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 갔다가 지금은 뭐예요? 쌍방울 무슨 대북 대납 비용? 대북 송금. 송금 대납 비용이라고 지금 해서 지금 재판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백현동 그리고 다시 또 백현동 가고 지금 보면은 사이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통 사정 정국이라고 했을 경우에 6개월에서 1년 안에 승부 걸고 보통 6개월 안에 수사 마무리한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그동안의 우리나라 한국 정치의 대통령들의 집권당의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들어와서 국정이 없는 거예요. 국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폭염, 폭우 이런 모든 대책이 미비하고 수사만 이행되다 보니까 모든 관료들이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국정이 지금 공백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뭉쳐간 게 혁신한다는 사람이 지금 혁신위에 등장시킨 사람이 민주당을 폭망시키게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김은경 혁신위원장인가 이분이 처음부터 윤리정당 이야기하더니 본인부터 윤리혁신과 거리가 멀었잖아요. 남은 수령에 비례 투표권 부여가 합리적이라는 황당한 발언하다가 이 폐륜과 반민주 논란을 자초했고 연봉 3억 원을 남들은 다 문을 날 때 자기는 끝까지 자리 지키면서 연봉 3억 원을 꼬박꼬박 챙겨놓고 윤석열 밑에서 치우고는 하고 또 낯뜨거운 가족사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혁신쇼에 애고된 바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민주당이 대선에 졌으면 우선에 대선에 쳤던 1번 책임자는 후보입니다. 후보고 네. 그렇다면 후보는 좀 물러나 있고 당 스스로가 혁신하고 해야 되는데 패장이 들어와서 자기가 당 대표가 되겠다고 그렇게 무리를 하고 총선에 출마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방선거가 민주당이 대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가 안 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우선에 대선 후보가 되면서 대통령 선거 기간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국회의원이 득대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방탄 특권을 몽땅 이용해서 당 전체를 동원 체제로 만들어 버렸으니 어떻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가 매듭을 못 짓고 계속 맴돌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이제 혁신위는 한계가 이제 너무 눈앞에 딱 다 드러났고 곧 활동도 마무리된다 하겠지만 민주당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위기는 바로 당대표 사법 리스크 위기였고 그 문제를 당대표가 깨끗하게 처음부터 정리한다고 했으면은 다른 문제인데 지금 그걸 다 아는 걸 가지고서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 거기다가 지금
재난까지도 다 이런데 또 동원해서 정권 공격을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예상하고 광복절 계시는지요? 특사는 뭐 대통령의 이제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누가 또 얘기 나오나요? 네,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국정농단 관련된 당사자들 다 풀어주는 겁니까? 김태우 전 뭐 구청장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기업인들도 네. 여럿 이렇게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영두 의원님. 광복절 특사는 영화도 될 만큼 그래서 일부러 탈옥에 성공한 사람이 특사를 바라고 다시 감옥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특사를 보면 이제 특별 사면 아닙니까? 그 특별 사면을 했을 경우에 사면이라는 것은 국민 화합 측면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근데 국민 화합에 저해되는 사면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이번에 8.15 광복절 특사에서 네. 국민 저항 특사인지 국민 화합 특사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특사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그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윤석열 검사였는데 대통령 와서는 사면권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국민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좀 예. 주목해 보겠습니다. 사면권은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네. 적절하게 행사될 거라고 봅니다. 또 법무부가 잘 그래야지요. 분류를 하고요. 해서 될 겁니다. 네. 권력이 있는 자에게 사면해주고 돈 있는 자에게 사면해주는 최영두, 특혜 사면이 되지 않을 박성준 겁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그 민주당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